저번 샤를로트 편에서 마에다 준의 욕심과 버리지 못하는 고질병 때문에 애니를 실패의 길로 걷게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커뮤니티에서 제가 글을 썼는데 1쿨 애니는 뭔가 많이 담으려 하면 안 돼요. 시간상 불가능합니다. 그게 가능하면 그 사람은 노벨 문학상 받아야 해요. 라고 말을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있었어요. 나만이 없는 거리. Get on the ground. Hands behind your head. Fingers laced. You better lace them. Lace them. Shoot the gun. Okay. All right. Ready? 무려 샤를로트보다 1화나 적은 12화 구성의 나업거의 내용은 조절할 수 없는 타임루프의 능력자 후지노마 사토루, 그의 어머니 사치코가 의문의 살인마에게 목숨을 잃게 되고 이에 능력이 발동한 사토루는 옛날 18년 전으로 돌아가 어머니를 죽인 범인을 찾아야 하는데 마침 이때 같은 반 친구이자 당시 어린이 연쇄 유괴 살인사건의 희생자인 히나즈키 카요와 관련이 있을 거라는 주인공의 확신과 함께 카요와 어머니를 죽인 진범의 정체를 알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미 많은 분들에게 몰입력이 뛰어난 애니로 알려져 있고 몰입력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저도 이 애니를 고1 때 새벽에 뭐 볼까 하다가 이 애니를 보게 되었는데 다 보니까 아침이 되었다는 사례는 의외로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몰입력이 좋다는 건 한마디로 존나 재밌고 스토리가 짜임새 있다는 말을 간추리는 겁니다. 먼저 작품의 목표를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시해준다는 점, 바로 죽은 엄마를 구해야 한다는 거죠. 거기에 파생적으로 엄마를 죽인 범인을 찾아야 하고 과거로가 그 범인과 연관이 있는 피해자 카요를 구해야 한다는 추가 퀘스트까지 지어줍니다. 짧은 1쿨 내에서 이 목표들을 이룰 수 있는 이유는 목표 하나하나가 유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예를 들어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배우기 위해 중학교 과정을 먼저 밟는 것처럼 죽은 엄마를 구하기 위해선 먼저 그 이전 피해자인 카요를 구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거기에 다른 타임루프물처럼 본인이 죽거나 필요한 순간이 오면 다시 리스타트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 본인이 제어할 수 없는 무언가에 의해 타임루프가 가능하고 적어도 작중에선 이 루프에 대한 자세한 발동 조건을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사토루의 말에 의하면 안 좋은 사건이 터지기 직전 대략 1분에서 5분 전으로 돌아가 몇 번이고 같은 광경을 보게 하는 능력, 쉽게 말해 주변에 안 좋은 사건이 터질 때 해결하기 전까지 루프를 계속 반복하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재밌는 부분은 엄마가 살해가 된 뒤에 무려 18년 전이라는 루프를 경험하고 이후에도 카요를 구하는 것에 실패하자 다시 현재로 돌아오기도 하고 사토루 본인도 루프를 간절히 바랄 때 딱 한 번 루프했다는 점이죠. 굉장히 뒤죽박죽하죠. 이러하듯 루프에 대한 불확실한 정보로 인해 주인공 사토루마저도 본인의 루프 능력에 의존하지 않고 매사 전력을 다해 사건에 임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서스펜스적인 구조를 형성한다는 거죠. 18년 전으로 돌아갔을 땐 초등학생의 몸으로 카요를 구해야 하는 퀘스트, 현재로 돌아오면 친족 살해 누명이 씌어 경찰에게 쫓기는 몸이 되어버리기에 어떤 순간이 와도 작품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한국의 소설가이신 김영하님이 말씀하신 주인공 3대 조건이 있는데, 충분한 시련을 겪어야 하며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는가 동시에 한 번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주인공 사토루는 이 세 가지 조건에 잘 부합하는 것과 동시에 매사 최선을 다하는 주인공의 태도는 보는 우리를 주인공에게 몰입하게 해줍니다. 보통 제가 킬링타임 애니와 잘 만든 애니의 차이를 여기에 두는 편이에요. 내가 그 애니를 볼 때 그 주인공에게 몰입을 하였는가 못했는가, 했다면 일단 최소 수작 정도는 쳐주는 편이죠. 이제 우린 나업거의 기본 토대를 알았습니다. 타임루프 추리에 근거한 주인공의 고군분투 이야기. 하지만 이것만 있으면 조금 식상하죠. 그래서 여기에 드라마적인 요소를 또 집어넣습니다. 바로 카요의 가정사이죠.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카요는 단순히 주인공만의 목적만을 위한 구출이 아닌 진심으로 이 캐릭터를 구하고 싶다는 주인공의 영웅상을 추가해줍니다. 작품에선 이런 갈등 구조를 가정에 관련지어 전혀 허구가 아닌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문제들로 배치하였어요. 어찌 보면 작품의 부가적인 요소지만 이를 통해 작품의 몰입력을 더욱 올리게 한 아주 좋은 예라 할 수 있죠.
다들 카요가 정성스럽게 차려진 아침밥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보며 많은 감동을 느꼈을 겁니다. 세상 어떤 작품이든 주인공이 고군분투하는 내용에선 반드시 그 주인공의 옆을 지켜주는 조력자가 있는 법입니다. 이 작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현재 시점에선 아이리가, 과거 시점에선 친구들이 다같이 합세하여 주인공의 목적에 힘을 보태줍니다. 어떤 큰 일을 하기 위해선 혼자만의 힘이 아닌 타인과 협력해야 한다는 작품의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작중에선 대놓고 사토루 혼자 뭔가를 해보려다가 카요를 구하는데 실패하는 전개까지 나오죠. 아이리의 경우에는 협력자와 동시에 사토루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맡았는데, 경찰에게 쫓길 무렵 유일하게 사토루의 결백을 믿어주고 지켜주려 한 아이리를 보며 사토루는 카요 구출에 더욱 확고한 의지를 가지게 됩니다. 과거에선 정확히 켄야가 사토루의 속내를 알아채고 조건 없이 카요 구출에 아주 큰 힘이 되어주죠. 사람의 본성은 절대로 태어나자마자 정해지는 게 아니라 주변 인물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며 이로 인해 변한 자신의 행동은 또 다른 타인을 변화시켜 준다는 메시지와 함께 동료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작중 사토루의 묘사에 의하면 항상 만화 속에 나오던 히어로를 동경해왔고, 그 히어로들은 위기의 순간 동료의 구원으로 위기를 모면했다는 클리셰를 보며 사토루 본인도 이런 동료들의 존재를 갈구해왔다는 걸 느낄 수 있죠. 거기에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이 아닌 사토루가 식물인간일 때 본인을 위해 시간을 투자해준 많은 동료들, 비록 내가 없는 시간이었지만 이 시간이 나에겐 가장 큰 보물이다 라는 말을 통해 주인공이 여태까지 희생하고 노력해왔던 행동들에 대한 보상을 줌으로써 작품의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성장과 갈등 묘사, 이외 조연들의 드라마적인 요소는 정말 깔끔하고 감동까지 느껴질 정도로 구성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도 일단 주 테마가 범인 찾기이기 때문에 이 범인에 대한 작품의 평가가 안 들어갈 수가 없는데, 사실 이제 두 가지예요. 작품 내에선 범인에 대한 다양한 증거, 상황, 이런 범인을 추려볼 수 있는 요소가 생각보다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의 1차적인 목표는 카요의 구출, 그리고 진범으로 누명을 씌웠던 시라토니 준에게 알리바이를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인공이 범인을 추리하기 위해서 한 행동은 그리 많지 않아요. 범인을 알려하기보단 범인의 소나기에서 피해자들을 자신의 시야 안에 넣으려고 했죠. 근데 좀 아이러니한 건 범인의 정체가 나오기 전까지 눈치가 좀 있으면 범인을 유추하는 건 사실 쉬워요. 물론 개인차가 있고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하진 않겠지만 범인의 정체 자체는 추리하기 쉽습니다. 일단 캐릭터가 그리 많지 않아요. 뭔가 범행을 저지를 만한 포지션의 캐릭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추리물로서 아쉬운 점이라면 바로 이 점이겠지만, 앞서 말했던 대로 작품 자체는 카요의 구출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을 뿐더러 여기서 이제 연출의 힘이 발동됩니다. 이 애니가 정말 대단한 건 나옵거의 플롯 자체는 사실 그냥 평범해요. 분량 조절 적절히 하면서 인물 갈등도 적절히 넣어주고 그렇거든요. 이 애니의 몰입력을 배로 올린 건 바로 연출 그리고 노래입니다. 주인공의 심정을 정말 잘 표현해요. 그 애니에서 잘 안 나오는, 영화에서 좀 자주 나오는 침착할 땐 굉장히 정적이고 감정적일 땐 사운드 쫙 깔아주고, 범인을 예상했는데도 막상 범인의 정체가 나올 때 오는 그 압박감은 가히 말로 설명이 안 되죠. 거기에 노래, 특히 오프닝 리리의 경우에는 이 노래를 듣고 작품을 만들었나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뛰어난 싱크로율은 물론이며, 개인적으로 엔딩곡도 사유리 그 특유의 목소리가 다음 화를 누르게 하는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너야에서 노래 잘 언급 안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후반부에 사토루가 식물인간 상태에서 깨어나고 아기를 안고 있는 카요를 보고 주인공도 울고 시청자도 울었다는 우픈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간혹 몇몇 분들이 카요가 사토루를 기다리지 않고 딴 남자와 결혼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라고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그래서 원작을 봐야 합니다. 제가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카요가 사토르를 안 기다린 게 아니에요. 엄청 기다립니다. 그게 애니에선 분량 때문에 묘사가 안 되는데 맨날 사토르 병원 찾아가서 병수발하고 엄청 챙겨줘요. 뭐 그러다가 이러쿵저러쿵 해서 저렇게 된 거고, 이외에도 아이리 같은 경우에는 원작에서 훨씬 더 큰 역할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애니에선 많이 축소되었고, 진범에 대한 과거도 상세히 묘사가 되기 때문에 원작을 꼭 보는 걸 추천합니다. 애니에서는 그게 안 나와요. 정리할게요. 1쿨이라는 적은 시간 안에 타임루프, 서스펜스, 드라마 이 세 가지 요소를 기가 막히게 버무린과 동시에 메시지까지 확실하게 각인시켰던 근 5년 동안 나온 애니 중에서 이 애니만큼 완성도 뛰어난 애니 거의 없어요. 아시겠죠? 나만이 없는 거리. 1쿨이니까 킬링타임도 되고 기억에 남는 명작까지 바라볼 수 있게 해주는, 사실 저는 명작에서 조금 못 미치는 수작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원작 사서 보세요. 考えるのをやめた。